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어느새 9번째 강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100%다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기도 한데 어, 저 대면 수업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수업을 이어갈 경우 앞에 했던 수업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어야만 다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지금 현재 뭐 대면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시험을 칠 수가 없어서 지금 뭐 어쨌든 그냥 영상을 그냥 보는 데만 의의를 두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 같은 제 입장에서는 강의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노력의 어떤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성의껏 들어주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인스타 아이디를 공개를 하고 어, 저 피드백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뭐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제가 뭐 잘 찾지를 못한다거나 그런다면 그냥 뭐 제 이름으로 최성규라고 하는 제 이름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찾아보셔서 뭐 필요하시면 DM을 보내셔도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최성규입니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뭐 운동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요. 수업에 대한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질문 사항이 있으면 뭐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강의 영상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머신만으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웨이트 머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부 소개를 해드렸고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이 그 웨이트 머신이 아니면 절대 운동하고자 하는 그 해당 부위의 근육을 운동할 수 있는 다른 프리웨이트는 없다는 아니었죠.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지만, 그러한 그 웨이트 머신에서 표현하는 그 동작을 정확하게, 프리웨이트로는, 하기 어렵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웨이트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차이점, 그리고 웨이트 머신으로만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아이소메트릭과 반복과 세트, 그리고 원RM에 대해서, 그리고 뭐 중량 설정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소메트릭은 뭐냐? 우리가 앞서 수업했던 것 중에서 근육 수축 방법에 따른 트레이닝 원리, 근육 수축 방법에 따른 트레이닝 원리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었죠. 등장성, 등척성, 등속성. 등장성 운동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면서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등척성 운동은 길이의 변화 없이 근육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운동, 근육 수축 방법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등속성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부하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서 할 수 있는 운동, 근육 수축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그 등척성 운동이 이 아이소메트릭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저항의 종류로서 앞서 열거한 체중, 바벨, 덤벨, 웨이트 머신 등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근육 부하를 주지만 이와는 달리 근육 수축과 이완 동작 없이 고정된 물체에 힘을 준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근육의 부하를 주는 훈련법을 아이소메트릭
혹은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 관절의 변화 없이, 그러니까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의 부하를 준다는 것 자체가 관절의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절에 부담이 없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 좋고 부상 후에 재활 훈련에 좀 많이 사용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활 운동을 병원에서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한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스포츠 재활센터에서 하는 그 재활 트레이닝 중에서 그런 등척성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과 관련된 그런 재활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벽을 밀거나 수건을 걸어놓고 잡아당긴다거나 양손을 서로 마주하면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보통 한 번에 10초에서 10초 내외로 하게 되고 잠시 쉬었다가 3-4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뭐 3-4번 반복하는 이 세트 수에 대해서는 뭐 때에 따라 다르고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반드시 3-4번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 자, 그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재활 운동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 재활 운동에 왜 많이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자, 그 이전에 그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다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작, 뭐 바나나 모양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 모양 같다고 해서 이런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이 있는데, 자, 이 동작에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부위는 이쪽에 대퇴직근은 AIIS라고 하는 전하장골극이라고 하는 골반의 아래쪽이 있습니다. 그쪽에 연결되어서 이쪽에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거기에 하는 그런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복직근을 쉽게 말하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이 동작을 잘 수행하는 혹은 그 동작에 잘 발달되어 있는 근육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육을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과 근육의 길이의 변화 없이 오랫동안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는 사람이 근지구력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등척성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 방식을 이용할 때 그 동작에 적응되어 있지 않으면 그 능력은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 올리는 중량, 그러니까 최대 근력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동작들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보트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보트 밑에 모양을 봤을 때 요러한 동작이 요런 배 밑에 모양 같다 그래서 보트라고 그러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대퇴직근과 복직근, 이쪽에 있는 복직근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도 앞에서 보여드린 동작과 유사합니다. 뭐 이 동작 자체가 뭐 특별한 원리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거니까 지금 보여지는 여러가지 동작들이 등척성,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운동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러한 아이소메트릭 다양한 운동들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동작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플랭크라는 동작이죠. 엘보 플랭크인데 팔꿈치를 대고 있다고 해서 엘보 플랭크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것도 역시 뭐 등척성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그런 운동이죠. 소위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그냥 코어 트레이닝,
복직근과 장요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 그리고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과 대퇴사두근에 포함되어 있는 대퇴직근, 그리고 또 전면 부위로서 또 대흉근, 그런 근육들. 이 동작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앞전에 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하나의 근육만 사용할 수는 없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하나의 근육만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단순 관절 운동을 하더라도 그 주변 근육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고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작 하나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시는 이 플랭크 동작 하나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많은 근육이 사용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의 많은 근육들 대체적으로 앞쪽에 있는 우리 몸통의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주로 이 동작에, 왜냐면은 중력은 이 방향으로 중력이 주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주어지고 있는 중력을 버티기 위해서 만약에 안 버틴다면 몸이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위로 끄잡아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몸통의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강하게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뒤쪽에 있는 근육들도 그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키포인트겠죠. 그래서 전신의 운동에 도움이 되지만 특히 우리 몸통의 가장 센터, 이 가운데 있는 이 몸통의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변부에 있는 근육들의 등척성 운동,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불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불독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근데 무릎을 살짝 띄고 있습니다. 무릎을 살짝 떼고 있고 무릎을 완전히 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살짝 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기가 살짝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플랭크 동작과 유사한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플랭크 동작보다는 대퇴사두부 쪽으로, 이쪽으로 조금 저항이 집중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유명한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 중에 또 슈퍼맨 자세. 자, 이 동작은 뒤쪽에 있는 근육들에 집중시키는 근육이죠. 이쪽에 있는 후면삼각근, 승모근, 이쪽에 있는 승모근과 안쪽에 있는 능형근, 이쪽에서 또 능형근, 흉추에 붙어 있는 능형근, 그리고 이쪽에 쭉쭉 붙어 있는 척추 기립근들, 그리고 이쪽에 붙어 있는 광배근, 그리고 대둔근, 햄스트링. 종아리 쪽은 힘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는 버티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넘겨서, 자, 이거는 플랭크 동작 중에 또 다른 좀 유명한 동작인데, 아까 엘보 플랭크는 주로 앞쪽, 우리가 대흉근, 복직근, 대퇴직근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건 반대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몸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근육들, 햄스트링을 포함해서 척추 기립근이 가장 많은 근 활성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여기는 푸시업 홀드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 동작은 그러하죠. 요 동작은 그러한데 방금 보셨던 이 동작은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 동작은 그냥 스탠다드 플랭크 동작입니다. 엘보 플랭크와 동일하지만 각도가 조금 서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항력은 엘보 플랭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보 플랭크로 오랫동안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 이 자세를 취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푸시업 홀드는 다음에 보여드리는 요 동작, 이 동작은 주로 삼두근과 대흉근이 주로 주동근 역할,
가장 큰 활성도를 가지게 되고 몸을 버티기 위해서 복직근과 대퇴사두근이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또 유명한 동작이죠. 브릿지 동작 중에 뭐 하나입니다. 주로 대둔근과 척추 기립근. 우리의 그 광배근, 팔을 들게 되면 광배근이 반드시 기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근막이, 우리 허리 쪽에 있는 근막이 대둔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둔근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근막이 여기 이쪽에 광배근이 이쪽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에 대둔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서로 X자 형태로 해서 근막이 서로 이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어 있어서 이 동작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이거는 또 브릿지 동작 중에 하나인데 대둔근과 햄스트링 쪽에 가장 많은 활동도를 보이는 동작이죠. 이 동작은 뭐 잘 하진 않지만 햄스트링 쪽의 이완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요가 동작 중에 이런 동작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햄스트링의 이 동작은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떨어질 경우에 이 동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펼 수는 있겠지만 햄스트링과 종아리 쪽에 단축이 심하거나 주로 많이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동작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깨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상태로 어깨를 엉덩이 부분부터 해서 몸을 일직선으로 쭉 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통해서 신체의 어떤 유연성을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유용한 동작이 될 수 있겠죠. 이 동작은 크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동작으로 인해서 작용할 수 있는 근육들은 주로 승모근, 삼각근, 승모근과 이쪽에 있는 승모근과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 이쪽에 있는 삼각근, 삼각근이 주로 작용을 하고 팔이 완벽하게 플렉션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요놈의 아래쪽에 갈비뼈에 연결되어 있는 능형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능형근이 잘 당겨줘야 팔을 이렇게 뻗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깨에 관절염을 가지고 있고 현재 구축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있는데,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현재 동작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델분처럼 팔을 완전히 쭉 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육의 길이의 변화는 없는 수축 운동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어떤 관절 유연성 그리고 근육의 유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동작은 춘동작 같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벽을 미는 동작. 사실 실질적으로 잘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딥 홀드. 자, 이거는 광배근 쪽을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이고, 이쪽은 딥 홀드 중에 LCC라고 해서 복직근 위주로, 복직근과 대퇴직근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등척성 운동이 초보자들이나 부상 후 재활 운동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등장성 운동을 이용하는 것이 근육 발달이나 근력 발달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근력이 너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을 통해서 운동을 쉽게 접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운동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부상 없이 근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고, 방금 보셨던 그런 동작들이 좌우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좌우 밸런스를 잘 맞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재활 운동에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등장성 운동, 흔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아까 앞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머신 웨이트 트레이닝의 어떤 단점 중에 신체 불균형이 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좌우가 오픈된 상태, 우리 몸이 오픈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고정된 상태에서 하더라도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과부하를 줘서 근육을 발달시키고 근력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잘못된 자세로 몸이 더 굳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아이소메트릭은 좌우 균형이 맞아야 일단 동작이 원활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지도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렇게 훈련을 시키게 돼 있고요. 그렇게 정확한 동작을 요하는 그 어떤 동작보다도 운동보다도 정확도가 우선인 그런 동작이다 보니까 이 아이소메트릭이 재활 운동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PNF라는 운동이 있는데, 이 PNF는 어떤 운동이냐면, 우리가 근육의 구축 현상 혹은 단축 현상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강제 이완시키기 위한 우리의 어떤 신체의 어떤 기능을 이용한 이완 방법입니다. 그걸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이라고 합니다.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뭐 글씨가 좀 그렇습니다. 쉐입니다. 신경근 촉진법. 여러분들 시험을 치면 이거 100% 나오는데 시험을 안 쳐서 좀 아쉽습니다. 아이고. 아하.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이라고 해서 재활운동 뭐 물리치료사들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고, 이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이런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을 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쪽에 보이는 동작을 예를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이 동작은 이 동작은 햄스트링을 이완시키기 위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PNF 동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 동작은 여기입니다. 여기나 아니면 거의 수직 상태 혹은 뭐 제한이 따르는 사람은 여기서 시작해도 됩니다. 제일 정확하게 하는 도움자가 편하게 이 동작을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깨에 발을 올리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행자가 최대한 이완시킬 수 있는 각도만큼 일단 올립니다. 그래서 어깨에 버티고 있다가 버틴 상태로 강하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는 이 반대 방향, 미는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밀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10초 내외로 강하게 힘을 줍니다. 그러고 버텼다가 다시 이 도움자가 힘을 이쪽에 있던 다리를 지금 이쪽으로 밀었죠. 강제 이완을 시킵니다. 더 이완을 시키는데, 이거는 어떠한 기전에서 이런 동작이 나오느냐?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제목에 골직원 기관, 골지 힘줄 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골직원 기관과 근방추. 자, 우리 근육 속에는 이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근방추라는 게 보이죠? 이게 근섬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두근이라고 두고 봤을 때 이두근의 큰 섬유 사이에 근방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조직을 건이라고 그러죠. 텐던이라고 그러는데, 그 텐던에 붙어 있는 기관이 골직원 기관이 이렇게 무슨 어디 뭐 뽀드락지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 PNF와 연관이 있느냐? 자, 간략하게 해부 생리학을 또 하게 되는데, 해부 생리학에서 보통 이런 거 배웁니다. 우리 몸에는 들신경과 날신경이 있습니다. 들신경, 날신경. 자, 이 들신경에는 타입 1A가 있고
2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날신경은, 들신경은 뭐고 날신경은 뭐냐? 들신경은 구심성. 자, 날신경은 원심성. 대충 짐작이